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 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에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참모부서와 관계기관이 분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각군 참모총장과 인사, 헌병, 기무, 감찰, 법무 등 5개 기관 참모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지난 10일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이후 교체된 주요 지휘관과 관련 참모들에게 군기강 확립에 대한 장관의 의도를 다시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5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군 총장, 차장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 활동을 좀 활성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장관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 강조했던 군납 방산 비리와 군사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 행위 등 군기강 해이 사건들이 군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구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관계기관과 참모부서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군본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5부 합동기관과 참모부가 이미 지시된 군기강 확립 관련 지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 접어든 2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해군 통용한 납품 비리 등 방산 비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해군이 통용한 결함을 방사청에 통보했지만 방사청이 이를 업체에 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통보 문서를 방사청에 보냈는데 방사청이 업체한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가지고 업체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시키는 대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사청의 허술한 사업관리 시스템과 사업 담당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용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모든 문서를 감사부서가 같이 병행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모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산업체 관리와 관련해선 주요 직위에 있던 퇴직군인이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게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25 개전 초기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춘천지구 전투가 18일 춘천역 앞에서 재연됐습니다. 64년 전 북한의 기습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승리의 기록을 되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강원도 춘천. 아이고 이놈아, 지금 전쟁 났다, 전쟁.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마을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시민 여러분, 국군 6사단 대원들은 긴급히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옥산포 일대 이동 중인 적 보병대대 신속히 사격 바람. 사격 명령과 함께 화포가 불을 뿜고 38선을 넘어 내려오던 북한군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포신이 뜨거워지면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실탄이 부족하면 춘천 시민들과 학도군이 힘을 보태 실어 나르는 등 민과 군이 함께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주포와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엔 속수무책. 여러 차례 포격에도 끄떡없자 심일소령과 5명의 용사들은 육탄 공격을 감행하고 적 전차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민관군의 협력으로 전세를 뒤집고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춘천을 사수하는 데 성공을 거둡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700여 명의 장병과 화포, 전차 등이 동원돼 생동감 있는 재연을 펼쳤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참전 용사들의 조국 수호 의지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 군생활 하던 생각도 나고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범이나 이런 행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군 사령관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민관군이 함께 이뤄낸 춘천대첩의 승리를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전승기념행사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민족의 영원한 통일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행사가 끝난 뒤에는 특공무술과 의장대 시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포함한 헬기 비행, 블랙이글 에어쇼 등 축하 행사가 이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5군단이 포천에 위치한 수복기념탑에서 제4회 수복기념식과 초대 군단장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육군 5군단장이 주관하고 최영희 장군 추모사업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6.25 전쟁 후 포천시와 철원군에 수복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수복 기념 행사가 열린 도평리 기념탑은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 주관으로 수복탑 제막식을 가진 곳입니다. 행사에는 5군단장을 비롯해 군단 예하 4단장과 여단장, 일동면 6.25 참전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무궁무진한 발전상은 이곳을 되찾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참전 용사와 호국 영령들의 헌신 덕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천 지역 수복 당시 5군단장을 역임했던 고 최영희 초대 5군단장 추모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희 군단장의 유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이 참석해 최 장군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국방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달라진 훈련 체험으로 참가자들은 안보의식은 물론 예비군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동물적 감각으로 적을 살피고 여성 참가자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적을 경멸하기 위해 가감없이 질주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훈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서바이벌 훈련은 실전적인 전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고 되게 전쟁은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군대가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구나. 정말 이런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예비군의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최첨단 영상 사격 훈련 또한 수준이 한층 높아진 예비군 훈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체험을 통해 국민이 예비군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예비 전력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비 전력을 정의화시키는데 이렇게 과학화된 훈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선진화된 예비군 훈련 체험으로 참가자들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제13대 이사장 취임식이 20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이상돈 이사장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돼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했습니다. 육사 33기로 임관한 이상돈 이사장은 육군본부 군수기획처장, 보병 12사단장, 군수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돈 이사장은 또 변화와 혁신을 통한 100년 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며 경영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선진 인류화를 위해서 조직 내부와 외부 환경을 분석해 전략적인 접근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지난 17일 간호사관생도 57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생도들이 임상실습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과 간호정신을 본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 사랑과 봉사의 자세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선서식엔 각군 병원장과 협력대학 간호학과 교수, 학부모와 선배 장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거행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임상 현장에서 예비 간호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랑스러운 57기 간호사관 생도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치르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군 장병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생도들은 촛불의식을 통해 희생과 봉사의 삶을 다짐했으며 선서식을 시작으로 임상실습에 들어가 전문 간호 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올해 국방 분야 국가 자격으로 신설된 헬기 정비사입니다. 국가 자격으로 인정이 되면서 헬기 정비 기술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혜슬아사입니다. 항공 정비사 하면 고정이 긴 일반 비행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도 고정익 항공기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상 화력 지원, 육군 공중 강습부대 수송, 정찰과 근접 항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종의 헬기가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교통관리, 방송, 인명구조, 산림 정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헬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헬기 정비사의 수요도 점점 늘고 있는데 국내에는 헬기 정비기술 자격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고정익 항공정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헬기 정비사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는 기체 구조부터 정비와 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올해부터 별도의 자격으로 구분 관리됩니다. 헬기 정비사 자격검정 시험은 육군 항공학교의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3급은 육군 헬기정비 부사관 소급 과정 또는 특기병 과정 이수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2급은 헬기정비 부사관 중급 과정 이수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이며 1급은 헬기정비 부사관 고급 과정과 기술검사관반 과정 이수 후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입니다. 구술평가와 실습평가 시험에서 구술평가 과목은 법규와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이며 실습평가는 헬기 기체, 기관, 전자와 통신입니다. 여지껏 정비하면서 간과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 분야 헬기 정비사 자격 시험은 국내 유일의 헬기 정비 관련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정비 노하우를 공인받는 자리가 되겠으며 나아가서는 육군항공 전투력의 운영과 그리고 항공 안전에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표준화와 함께 자격검정 실시부대인 육군항공학교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헬기 정비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혜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훈련이 거듭될수록 우리 훈련병들의 자신감은 높아만 가는데요. 하지만 또 한 번 넘어야 할 극한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화생방 훈련인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방법밖에 없지. 예비역들에게 훈련소 때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물으면 열이면 열 화생방 훈련을 꼽습니다. 10여 분간의 가스 체험은 평생 잊히질 않습니다. 해군 618기 훈련병들도 드디어 화생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화생방 교관의 방독면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방독면 휴대법을 익힙니다.
휴대법은 옆으로 메어와 다리 메어를 배웁니다. 특히 다리 메어는 해군의 특성상 함상 전투 배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방독면 착용법. 방독면 착용은 먼저 6개 구령법을 익힌 뒤 실기평가를 합니다. 실기평가는 1단계 가스 구령 후 다더 동작까지 4개 동작을 9초 안에 끝내야 합격입니다. 처음에는 9초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훈련병들은 이내 몇 번 연습을 하다 점점 시간을 단축해 나갑니다. 곧바로 이어진 실기평가. 훈련병들은 9초 안에 거의 대부분 동작을 마쳤습니다. 교관들이 착용 상태 확인에 나섭니다. 머리끈과 목끈을 잘 조여 맸는지 등을 살피는 사이 불량 지적을 받는 훈련병들이 제법 나옵니다. 묶었다 풀었다 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 받았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9초라는 시간이 얼차려 받을 때는 되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방독면 쓰기에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훈련병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러 나섭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가스 체험실로 향하는 해군 618기 훈련병들. 많이 불안해하는 친구도 많았고 일단은 나라도 호흡을 잘 관리하면서 잘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훈련병의 품격 촬영진도 훈련병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담기 위해 방독면으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야교대 가스 체험실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미 최루가스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1차 정화통 분리결합 실시한다. 이제 정화통을 교체하는 훈련. 극한의 고통을 참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화통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기까지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화통 분리하고 한 5초, 10초 뒤부터 갑자기 확 오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하고 나니까 눈도 안 떠지고 콧물 줄줄 흐르고 지금까지 했던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통 교체 훈련은 2번. 훈련병들은 2번의 고통을 참아내는 동안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한 전우회로 똘똘 뭉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못 이겨서 방독면 벗을까도 했는데 옆에 동기가 같이 점화통 잡아주면서 제가 같이 버티도록 도와줬습니다. 손 꼭 잡으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하면서 그렇게 버티던 것 같습니다. 전우회라는 게 자, 상당하구나. 해군 618기는 영원한 618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들은 짜릿한 해방감과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야교대가 야교대에서 훈련은 끝이구나 생각이 좀 편안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일단 세상이 좋았습니다. 일단 하늘이 보였고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너가 지금 흘린 눈물보다 더 훨씬 많은 눈물, 훨씬 많은 고생하셨다. 그걸 생각해보라 하는데 정말 고생하면 나보다 훨씬 고생하신 부모님들이 생각나는구나.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기르고 열매의 단맛을 본 해군 618기 훈련병들은 야교대에서의 마지막 행군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적인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켰는데요. 만약 또다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살펴보기 위해 불필요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고 과감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